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로학원의 김성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 너무 어려웠죠, 그죠?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능에는 이거보다 반드시 더 쉽게 나온다고 제가 평가원에 믿을 만한 정보통이 있어요. 있으면 말 믿고 오늘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하는 계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어법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수능 어법에 오늘이라도 쌤 수업 듣고 설명 듣고 어법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정리해서 지금 공부해도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명사 문제는 이 문제는 다 단수 복수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수 복수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앞에 있는 그럼 대신하는 명사를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찾는 과정을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 그래서 대명사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풀도록 합니다. 얘가 정답으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 문제 푸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명사는 단수 복수 문제인데 마지막에 푼다. 잊지 마시고 다른 선택지에 찍을 게 없을 때 그때 풀면 되고요. 자, 분사는 다 태문자가 됩니다. 자, specialized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죠.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하는 태문자가 되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답으로 거의 안 쓰이는데 해석을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세포가 전문화하다가 아니라 세포가 전문화된다. 특화된 세포. 그래야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도 세포가 특화하다가 아니라 특화된다. 스페셜라이즈가 맞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3번 문제가 요번에 9평에 나왔던 문제랑 같은 컨셉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법 문제 풀 때 동사나 또는 ing 같은 게 밑줄이 있을 때 문장 길 때는 반드시 문장을 끊을게 하고 어순과 구조를 확인한다. 그만 명심하고 문제 풀면 돼요. 자, 한 번 더 요거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요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나 준동사나 밑줄이 있을 때 문장이 길 때는 반드시 끊을게 하고 어순 구조를 확인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뉴런까지 명사까지 뭐가 돼?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샌드 뒤에 그 다음에 어디에 끊어주면 돼? 간단하죠. 동사 중심으로 끊어주면 됩니다. 동사 접속사 중심으로 끊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얘가 문장의 진짜 동사가 되는 거야. 근데 동사는 하나만 써야 되지 동사 2개 쓰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본동사, 진짜 동사는 하나만 써야 되고 나머지 동사는 준동사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3번 답. 그죠? 자, 나머지 선택지도 살짝 보고 지나갈까요? 자, 4번 선택지는 자, 저기 4번 선택지는 접속사 문제에서 완전 불완전 전치사 위치 다음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 오고 완전한 문장은 뒤에 목적어 여부 잘 확인하면 돼.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오케이. 됐죠? 형용사 부사 문제는 답으로 찍지 마세요. 요거는 새 말 믿고 형용사 부사 문제는 정답 내기가 애매해. is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문제는 밑줄로 나왔을 때 정답으로 찍지 마세요. 알겠죠? 자, 수능에서 답이 될 가능성 있는 문제는 거의 뻔합니다. 동사랑 연관된 문제. 아까 어떤 자리에 진짜 동사냐 준동사를 쓰느냐 이런 문제 첫 번째하고 수일치는 뭐 정답 쉬워서 잘 안 쓰지만 태문제하고 병렬 구조하고 접속사 완전 불완전 거의 여기서 답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어휘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법하고 어휘 문제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요. 반드시 맞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휘 문제가 2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작문까지. 그래서 어휘 문제도 반드시 좀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약간의 주제 같은 게 나오죠. 그죠? 주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농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아니 왜 어려울까? 이유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 생각하면서 마스크는 숨긴다, 반대말 드러낸다. 이렇게 반대말을 생각하면서 농담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제가 농담을 듣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농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숨기니까. 왜 숨겨? 아, 그냥 예의상. 상대방이 농담에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 안 되잖아. 그죠? 예의상 숨기니까. 맞네요. 그죠? 드러내다 아니다. 숨기다. 그 다음에 moreover. 이유를 나열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또 왜 또 농담에 영향받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받는지 스스로 잘 모르니까
처음에 농담 들었을 때 이게 나한테 기분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말이 되죠. 그죠? 판단하기, 농담에 대해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니까 모른다는 말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다는 게 금방 쉽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 풀 때는 선택지 문장만 읽으면 돼. 이런 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도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반대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explode는 반대말이 뭐예요? 폭발하다 반대말은 없어요. 그죠? 폭발하다, 안 폭발하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 안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안 폭발하다 그러면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없어. Do not explode 세 단어로 바꿔야 돼. 그래서 폭발하다, 안 폭발하다 이런 식으로는 반대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보자마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명심하세요. 우리말로 반대말이 딱 떨어져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선택지랑 연결되네. 자, 4번 선택지 보시면 여기 보면 even if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뭐 한다 할지라도 여기 내용 몰라도 돼요. 자, 뭐는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 반대말이잖아. 뭐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말이 와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 even if 다음에 accuracy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얘는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even if만 가지고도 저기 accuracy 쓰는 게 맞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이렇게 오답도 쉽잖아요. 그죠? 오답도 금방 걸러지고요. 반대말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even if라는 단서 때문에 정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5번 선택지 같이 볼게요. 자, 이미 답은 나와있죠. 자, 사람들은 find 해석 공부만 하세요. 해석 공부. find를 발견한다 이러지 말고 무엇을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꼭 기억해 둡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람들은 악명 높게 이런 말인데 부사는 빼도 됩니다. 해석할 때. 자, 사람들은 hateful joke 이란 저기 농담들 hateful joke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차별적인 농담, 뭐 증오심을 담은 농담 이런 거죠. 그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자신과 자신의 성별, 국적 또는 직업 등등에 대한 이러한 자신을 약간 차별하고 깎아내리는 농담을 발견한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되겠죠. 그죠? 문제가 있느냐? unproblematic. 문제가 없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뒤에 문맥 보세요. 그들의 의식이 각성될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의식이 각성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의식이 각성되면 어떻게 돼? 저 농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식이 각성될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의 의식이 각성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의식이 각성되면 그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until 요 단서 가지고 의식이 각성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5번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충분히 풀만합니다. 이 문제. 반대말 조금만 생각하시고요. 선택지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돼요. 대신 해석 공부는 조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31번 빈칸 문제 갈까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자, 꼴도 보기 싫은 빈칸. 자, 근데 빈칸도 요번에는 이게 교육청에서 어렵게 나왔지만 쓰면 꼭 믿고 평가원의 출제 방향 자체가 구평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빈칸을 절대 어렵게 내지 않는 게 평가원의 출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빈칸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1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빈칸 포기하면 2등급 맞기도 좀 어려워. 알겠죠? 그러니까 빈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문제 푸는 요령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자, 빈칸의 앞에 나왔을 때는 빈칸 근처에 키워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한번 해석해 봅니다. 자, 이러이러한 발달상의 통제는 자, 뭐 말이 조금 이게 어감이 잘 안 오네. 그럼 통제만 해석합시다. 자, 통제는 무슨 통제? medical problem, 약간 병에 걸린, 약간 문제가 있는, 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간 뭐 몸이 아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몸이 아픈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활동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exert라는 동사를 컨트롤에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활동에 대해서 약간 발휘하는 통제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신의 몸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통제한다는 거지. 이렇게 발휘하는 통제력은
뭐와 연관될까? 뭐와 연관될까? 이럴 때 여러분 급하게 다음 문장으로 절대 넘어가지 말고 여기 있는 키워드를 꼭 한 번 더 정리해 주면 돼요. 빈칸에 앞에 나왔을 때 풀이법에 제일 중요한 게 빈칸 근처에 키워드를 정리해야 돼. 여기 자 컨트롤 통제력을 발휘한단 말하고 신체 활동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 활동에 대한 통제와 뭐가 연관될까? 그러면 지문에 무슨 말이 나와? 신체 활동에 대한 통제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봅니다. however 다음부터 자 아이들이 이란 adolescent 10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have more awareness of and control of movement까지 such as 요까지 끊어주면 되겠구나. 그죠? 요까지 해서 자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컨트롤이란 말이 딱 보이죠. 그죠? 컨트롤. 그 다음에 무브먼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피지컬 무브먼트 액티비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봐도 요 말이 바로 연결돼서 아 그럼 이 부분에 답의 근거가 있겠구나. 자, 한 번 더. 10대 아이들은 자신들의 신체 활동에 대해서 통제력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체 활동에 대한 통제력이 뭐와 연관될까? 여기 나오겠죠. 그죠? 자, 어떤 신체 활동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뒤에 뭐라 그랬어요? 펑션이 이러한 기능을 망칠 수가 있는 신체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을 망칠 수가 있는 신체 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한대. 자, 뭐의 기능? 뭐의 기능일까요? 아이고 답을 적어놨네요. medical device에서 좀 애들이 10대처럼 좀 큰 애들이 되면 자기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막 저기 자신의 몸에 꽂아나온 주사바늘 이런 거 막 빠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의료 장치의 기능을 망칠 수가 있는 신체 활동에 대해서 통제한다. 그대로 빈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답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대로 빈칸 연결해서 자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 그지? 바로 그냥 답을 적어놨죠. 그죠? 한 번 더. 자, 의료 장치의 안전, 신체 활동에 대한 통제력이 뭐와 연관된다고? 의료 장치가 문제가 안 생기는 것과 연관된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을 막 그렇게 다 못해도 문제 푸는 훈련 조금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수능은 이것보다 더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32번 빈칸 문제 갈게요. 이거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자, 시간입니다. 자, more to striving to be in the majority of one's 그룹까지. 자, 뒤에 명사부터 해석해 볼까요? 자신들의 집단의 majority, 다수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이것보다 이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안에서도 여러분들 소수, 다수가 있잖아. 그죠? 인싸, 아싸가 있듯이 소수, 다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왕이면 사람들이 다수에 속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단순한 권력을 획득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상의 문제가 뭘까? 이게 바로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걸 바로 설명하겠지. 자, 우리는 한 번 더 저기 집단의 다수에 속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not just,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나올 때는 당연히 여러분 알죠. but also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요령을 제발 좀 발휘하세요. 너무 우직하게 가서 이런 거 다 번역하고 그러지 말고 시간 아깝잖아. 그죠? 에너지 낭비고요. 자, but also로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집단의 다수에 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who we are 이런 거 바로 뭐라 번역해야 돼? 우리는 누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좀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란 사람들이 define 결정하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까? 우리를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집단의 다수가 다수에 속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규정을 한다는 거야. 한 번 더. 집단의 다수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딱 주장하고 정의한다는 거지. 알겠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정체성을 그 집단의 다수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빈칸에 그거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단의 다수에 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러한 뭐 권한이나 이런 걸 갖기 위해서 이런 말이 딱 정리가 돼야지. 어떤 정체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반복되잖아. 그죠?
자, 구분 짓는 거, 뭐를 쭉 나열되는 거 보세요. 그 집단에 누가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그게 바로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러한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 똑같이 해석해주면 돼. 바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쭉 나열되는 말이니까 일일이 번역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열될 때는 다 번역하지 마세요. 자, 이러한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뭐하게 만든다고요? 이러한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권력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다수에 속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싶어하게 모티베이터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수에 속해가지고 그 정체성 결정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하고 싶어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럴 때 빈칸 뒤에 읽게 보면 크다란 단서가 없어요. 빈칸 뒤에 아무리 읽어봐야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요. 알겠죠? 아까 이미 앞부분에 단서가 다 나온 거고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싶어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저기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하고 싶어한다고. 남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력을 부여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력 부여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두 개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침묵당하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야. 이거 1번, 2번은 거의 같은 선택지야.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를 더 소중히 여긴다. 우리의 외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자, 외모와 본질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외모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뭔 소리야 이거는. 외부인들을 저기 룰 브레이커로 여긴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한 번 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do counting. 계산한다는 게 이게 판단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집단에 대해서 count. 판단하고 누가 우리 집단에 속하고 속하지 않고 이런 집단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속하고 싶어한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 속하고 싶어한다. 딱 떨어지죠. 그죠? 자,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3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하여튼 빈칸 문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네요. 그죠? 자, 갈게요. 자, 저기 자, 요 이제 앞에 빈칸에 뒤에 나올 때 이제 주제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는 첫 번째 글의 소재는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게 글의 소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죠? 그러나 외부 세계에 대한 학습이란 말이 쭉 부연 설명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외부 세계 학습한다는 말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크게 주제가 될 부분들은 아니고. 그럼 도대체 외부 세계 학습한다는 게 뭐를 안다는 건가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답에 근거되는 부분이 여기부터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문장부터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선생님 꿀팁 하나 줄게. 꿀팁. 빈칸 문제 풀 때 이런 거 놓치기 되게 쉬운데 빈칸 문장 안에 디스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멀리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디스가 뭘 받아줘? 앞문장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스가 있을 때는 앞에 소재 정리하고 앞에 문장을 집중적으로 읽어주면 돼요. 자, 엄청난 꿀팁이죠. 그죠? 여러분들 실전감 이걸 다 놓쳐. 괜히 막 엉뚱한데 열심히 보고 있는데 디스 있을 때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요. 앞문장 볼게요. 자, 앞에 글의 내용이 뭐였지?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외부 세상을 학습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엄지손가락을 썩 빨 때 알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빨잖아. 이렇게 빨 때 우리는 그 엄지손가락을 외부에서 느낀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죠? 엄지손가락을 나의 입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거. 이거를 외부에서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엄지손가락을 하나의 어떤 외부의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엄지손가락을 내부에서도 느낀다고. 뭐를 통해서? 그 엄지손가락이 빨려지는 느낌을 통해서. 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내가 입이 주체가 되고 엄지손가락이 대상이 돼서 얘를 외부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얘가 내 입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럼 입 안에 들어가서 얘가 막 내 주체가 된다는 거야. 입 안에 들어가서 엄지손가락이 막 느낀다는 거야. 알겠죠? 혓바닥 물컹물컹해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해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내부에서 느낀다는 거, 엄지손가락 자체가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 문장이 그대로 디스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야. 알겠지? 인간 존재의 역설이라는 거야. 뭐가 역설이라고?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같은 우리 자신이 이란 우리가 느끼는 대상도 되고 그 다음에 주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은 당연히 수능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빈칸 문제, 디스 같은 걸 이용해서 앞문장에 집중해서 답을 내는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알겠죠? 명심들 하시고요. 자, 꿀팁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주체와 객체 저기 자, 가면서 이 선택지가 없네. 어쨌든 딱 봐도 선택지 보면 주체와 객체란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자, 34번 빈칸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약간 요것도 문제가 다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데 이것도 똑같아. 자, 34번 빈칸 문제도요. 여기 또 뭐가 보여요? 디스가 또 보이죠. 그죠? 했던 게 2번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 팁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자,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진술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를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랭귀지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란 인터넷 세상에서 일관성 있는 언어나 그러니까 참 거짓의 일관성 있는 언어를 구사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인터넷 세상의 특징을 쭉 나열합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이 특징의 내용만 잘 정리하면 바로 이게 빈칸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인터넷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소통 과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자꾸 아이디를 바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통의 협력의 규칙을 arbitrarily, 자의적으로, 단어 모르면 빼도 되고요. 마음대로 버린다는 거야.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주면 돼요. 요 그대로. 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야. 특징이 뭐라고요? 규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알겠지?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인터넷상 소통에 어떤 일관성 있는 규칙이 없다. 이런 말이 당연히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네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말을 진술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진술을 좀 말을 봤을 때 너는 몰라 뭐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왜 모른다고? 한 번 더 디스의 내용 소통에 어떤 규칙이 없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하면은 2번 선택에 여기 이게 앞부분이 나왔네요. 그죠? 자,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 2번 선택지에 자, 바로 보이죠. 그죠? 이게 그 진술이 인터넷상의 진술이 어떤 대화의 규칙 또는 소통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 충분히 되죠. 그죠? 자, 33, 4번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답이 나왔다는 거 꼭 좀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36번 한번 가볼게요. 자, 순서 문제가 저번에 9평부터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쫄지 말고요. 자, 순서 문제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는 단서를 놓치지 않는 거. 요걸 내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기본적인 단서,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이 단서를 놓치지 않는 연습만 쭉 충실해 두면은 4개 중에 3개 아니면 4개는 다 맞게 돼 있어요. 알겠죠? 꼭 세만 믿고 단서에 표시하는 연습을 제발 좀 하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혹시나 듣게 되는 자, 행운의 고3 재수생 여러분들 자, 지금 뭐 한 번의 그 설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제발 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단서,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단서에 표시하는 훈련 꼭 하시고요. 자, 주어진 문장 봅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거야. 편하지가 않아. 뭐 할 때 우리가 뭔가 contradictory statement 뭔가 우리의 의식 속에 서로 모순되는 어떤 생각이나 진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서로 모순되는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간단히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해결책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A는 첫 단락이 되는 경우가
거의 한 20년에 한 번씩 나와. 그래서 항상 BC를 보고 도저히 A가 안 되겠다, BC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A를 보는 거 알죠, 여러분? BC 항상 먼저 봅니다. 볼 때 그 선생님 금방 뭐라 그랬어요? 자, these 이런 단서 표시하는 거 이것만 열심히 연습하라고. 알겠죠?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란 종류의 정신작용들은, 그럼 뭔가 앞에 정신작용이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에 주어진 박스 안에 정신작용이 여러 개가 나와야 돼. 근데 딱 나온 거 한 개밖에 없었어. 그치? 사람이 뭔가 모순된 상태에서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의 정신 상태가 나온 거지. 이란 종류의 정신작용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개가 나온 게 없어요. 알겠죠? 딱 봐도 얘가 첫 단락이 안 돼. 그럼 예시는 자 문장 조금만 읽어봐도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두 문장이 서로 모순된 얘기야. 나는 I tell 나는 스테파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모순된 얘기 아니야. 그죠? 해서 내가 이렇게 서로 모순된 상황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뭔가 모순되는 두 번째 진술을 내가 억제하게 된다. 억누르게 된다 해서 이란 모순의 상태를 한 번 더 반복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 하나의 설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연결될 수가 없죠. 뭔가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나와야지 뒤지란 말로. 그러니까 단수 복수도 되게 잘 봐야 돼. 순서 문제에서는 되게 꼼꼼해져야 돼요. 단수 복수까지 잘 봐야 되고. 아까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Another. 뭔가 우리의 뭔가 모순되는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B번에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A번에 또 다른 방법. 이러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합쳐가지고 바로 저기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방송사고가 조금 났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한 번 더 저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아까 for example하고 another를 합쳐져서 these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는 해석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석을 다 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렇게 풀리면 끝도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풀면 좋기는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해석이 좀 덜 돼도 기본적인 단서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 달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영어 천재가 될 수는 없잖아. 해석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지?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런 풀이법에 대해서 반복 연습하는 거야. 명심하시고요. 진짜로.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런 내용 자체는 괜찮죠. 그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란 기술 발전이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지리를 극복한다는 게 이런 거 한번 번역을 빨리 해보세요. 지리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 있어요? 뭔가 지리적인 한계나 단점 이런 걸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막 사막을 농지로 만들고 이런 거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약간 척박한 지리를 척박한 땅을 생산성 있게 만들어준다. 자, 내용 정리했죠? 기술 발전을 활용해서 지리적인 단점이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 있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BC 먼저 볼까요? 자, B에 보세요. 또 뭐 보여? 이거 번역 잘해야 되는데 이거 끊을게 되게 잘해야 돼. 이런 기회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부른다. 자, 기회 비용. 아까 박스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리적인 단점을 극복해서 생산성을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랬는데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그게 비용입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건 대가, 뭔가 장점이나 이득이라 그래야지.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디스가 주어진 문장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럼 얘가 첫 단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기 C의 마지막 문장들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자, 해서 한 번 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가능한 것들 또는 실행 가능한 것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 단어 몰라도 돼요. 어쨌든 실행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 이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A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뭐가 보입니까? but 이런 거 꼭 동그라미 치고. 자, 뭔가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여기 첫 문장하고 반대가 성립하는 문장이 B, C 문장에서 뭐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C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일단은 도우즈란 말 자체도 C번 내용과 연결이 안 되고 build 뭔가를 만든다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build 건설하고 이런 내용이 C에 없었어요. B에 잘 보세요. B에 잘 보면 뭐가 있습니까? B에 잘 보면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저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build가 계속 나오죠. 그죠?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딱 되잖아. 그죠? 자,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지만 A번에 but 그러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 알겠죠? 해서 자, 한 번 더. this가 박스 주어진 문장을 받아주면 말이 안 돼. 자, 그건 생산성이 높다 그랬는데 그거를 기회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C가 첫 달러인 거 판단했고 A에 but가 있었는데 걔랑 반대말이 되려면 build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B하고 A가 반대말이라는 걸 이 지문을 다 해석 안 하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지금 36, 7번이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 단서를 활용해서 문제 풀기 이런 것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좀 한번 연습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해석 어렵다고 쫄면은 문제 평생 못 풀어요. 알겠어요? 해석 어려워도 쫄지 말고 기본적인 단서, 그다음 약간의 해석만 하면 돼. 기본적인 해석만 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8번 이런 거는 자, 여러분 약간 예측하는 연습도 하세요. 자, 요거 보고 자, 한번 해석할 때 잘 들어봐. 그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네가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하이라이트 똑똑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욱더 뛰어난 집단 지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하면 주로 무슨 말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런 거는 약간 예측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뒤에는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도 집단적으로 뛰어난 지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걸 좀 예측을 해줘. 알겠죠? 노트에다 좀 적으세요. 이게 영어 문장에는 뭔가 글의 논리상 but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몇 개 패턴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쌤들 다 많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노트에 꼭 적고 입으로 반복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수능 가서 이 해석을 하는 순간 내 쩌리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말이 딱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그 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 따져봐도 당연히 이 답이 되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약간 뭐 앞에 이제 개인의 뭐 저기 뭐지 어떤 집단의 저기 지능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집단이 똑똑한 사람 합치면은 뭐 집단의 지성이 뭐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알겠죠? 이거는 또 앞문장이랑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알겠죠? 자, 뭘 앞에서 뭐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게 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된만 봐도 이 문장이 연결이 안 되고 이미 주어진 문장 안에서 but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풀만하죠, 여러분? 이런 거 해석 어렵다고 쫄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석 좀 어려워. 근데 어려워도 푸는 문제들이니까 쫄지 마시고요. 자, 39번도 마찬가지야. 39번도 크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39번도 자, 여기 보시면 또 그러나 이런 말이 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나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란 생물학적인 접근 방식이 cannot 설명할 수가 없다. 뭐에 대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 자, and가 들어가면 같은 말이 되겠죠. 창의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유전자 안에 코드 입력되어 있는 건 아니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앞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however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물학적 관점에서 창의성을 접근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문장에는 그러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창의성을 판단할 수 없다와 뭔가 유사한 말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however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미리 한번 정리하고 글을 보는 것도 당연히 꼭 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물학에서 창의력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창의성에 접근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2번 문장 조금만 볼까요? 자, 2번 문장 보시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때 make sense,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게. 너의 연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자, 뭐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생물학 연구의 가장 낮은 단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세포나 분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이런 가장 낮은 단계에서 뭔가 연구 설명을 시도하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and 이런 것도 잊지 말고 아까 and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같은 내용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뒤에도 무슨 말이 와야 돼? 뭔가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고 비슷한 말이 와야 돼 그죠? 똑같이 플러스 가면 와야 된다고 근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게 end로 연결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 그리고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가 돼요? 그죠? 그래서 end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있어도 누가 봐도 이 자리가 연결 안 된다는 건 너무 쉬워요. 아까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작하는 게 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저기 창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혀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밝혀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증거도 없다. 그래야지 엔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알겠죠? 쉬운 문제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장은 자 요약문부터 먼저 보는 거 꼭 좀 연습하세요. 자 요약문 갑니다. 과거에는 색깔이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해서 자 진실을 접근하게 해준다, 진실을 막는다. 딱 반대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절대 잊지 말고 자 여러분 대부분의 기출 문제는 아예 지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요약문만 잘 봐도 되거든. 왜냐? 이런 반대말 관계 이런 게 꼭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A번에 들어갈 건 지문을 봐야 되는데 B번은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얘랑 반대말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뒤에는 이제 무슨 말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A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우리의 리얼리티, 사실 진실을 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반대말이 돼야 돼. 서로 알겠죠? 그러면 장애물이 된다. 반대로 사실에 대해서 보여준다. 사실을 가린다, 장애물이 된다, 사실을 보여준다. 이건 딱 성립하죠? 이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 된다, 반대로 분석한다. 접근하는 거하고 분석하는 게 어떻게 반대말입니까? 얘는 그냥 보자마자 오답인 거예요. 알겠지? 이런 건 일단 빼주세요. 알겠죠? 자, 이런 건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물이 된다, 그 다음에는 반대말이 되려면 뭔가 보여주고 도와준다 이런 말이 와야지. 복잡하게 한다. 이것도 장애물이 되는 게 복잡하는 게 서로 같은 말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게 또 어떻게 반대말이 됩니까? 지금 보면 반대말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죠? 선택지의 반대말이 성립하는 게 while 있으니까 반대말이 돼야 되는데 반대말 성립하는 게 이 선택지밖에 없고요. 물론 A번을 간단히 찾아줘도 되긴 되죠. A번 보시면 자, A번 답은 어디 있어요? 자, A번 보시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옛날에는 색깔이 진실을 가로막는다. obstacle 바로 있죠. 그죠? 그러면은 1번 답이 나머지는 여기서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 알겠지?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러분 오늘 설명 들으니까 어때요? 오늘 시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걱정하거나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수능 이후보다 반드시 더 쉽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금방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는 수능 가서 언어나 영어나 해석이 어려울 때 너무 당황하는 거야. 알겠지? 멘붕 상태가 와버리고 여러분들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수능 문제는 해석이 조금 어려워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충분히 있어요. 알겠죠? 최소한의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해석 연습은 계속 해야죠. 알겠죠? 자,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